조기 졸업이어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로? 그죠?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자기소개가 있었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손 팀을 이끌고 있는 보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 코너를 하게 된 이유가 재능 기부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어떻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채워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직접 만나면서 성장점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풀어주면 훨씬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게 됐죠.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보게 되는 분이 민지혜라는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좀 보편적인 그런 고민들, 열심히는 살았지만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선정하게 됐습니다. 워킹맘이군. 어떻게 네. 나아가는지 모를 것 같다. 네. 좋네요. 왜요? 민지혜님께서 신청을 하게 된 동안 뭐 말씀 2022년에는 이제 3월에 휴직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제 자신을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잃어버렸네? 네. 결혼하고 육아 바로 하게 되면서는 저라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잊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네? 둘 다인 것 같아요. 아이 둘 키워야 되고 집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를 찾을 시간 자체가 없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크고 가장 큰 계기가 첫째가 저한테 이제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지금 한창 자기 장래 희망을 말할 때잖아요. 선뜻 답이 안 나가더라고요. 벌써 물어보잖아. 나도 20살 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물어. 네, 그래서 장래 희망이라는 단어도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실을 보면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아이한테 엄마는 희망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라는 말은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장래 희망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얼만큼의 돈을 벌고 그러니까 정말 명함에서 나오는 딱 명함으로 내밀 수 있는 게 장래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직업적인 면에서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거 힘들면 뭐와? 그러니까 다른 꿈을 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목표 설정 강의하실 때 뭐 먹고 살지라고 고민하는 건 유저들의 고민이고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보는 삶이 위너의 삶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좋은 대학교를 가면 다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직업이 당연히 구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과도 이뤄냈는데 직업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직업이 아니다 느껴질 정도면 지금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업무로의 삶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대한 경단에 대한 문제 남편이 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적으로 맞추어지기 때문에 저는 듀얼 커리어를 목표해요. 듀얼 커리어에서 포기해야 되는 쪽은 이제 여자 쪽이 가깝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직업의 획득에 일단 실패하셨고요. 이때까지 내가 뭐지? 목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뭐 없고 다 좋은데 은연중에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직업 획득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상황에서 장을 가졌죠. 직장을 갖다 보니 자존감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잠깐 들다가 또 없어져요. 그게 제일 위험. 아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사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나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 상태를 또 죽여버리면 더 떨어지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학창 시절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가족을 어우, 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생활 통지표 이거 장갑 끼고 해야 되나? 아니야. 매사 역동적이며 예절이 바르고 학습 태도가 모범됨. 2학기 때는 명랑케하라 그 구간 인기가 높으며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뛰어 학급 부반장물도 하시고 2학기도 부회장, 축구부, 영어 회화도 하시고 와, 누가 보면 아까 왔던 우리 반포지구에 사는 그런 리더십 뛰어나고 저도 오래된 인연이 많은데 정말 안타까운 게 원래 성격이 안 돼요.
활동적이고 리더십 있고 하는데 환경에 의해서 그게 다 기가 죽어버려요.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불행하다 어떡해요. 장학생은 언제부터 받은 거예요? 중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진짜 엘리트네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상을 3개가 받았어요. 개근상? 차이가 죄송. 오 여기 있다 너가 찾았다. 진로 희망이 있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때는 자기 자랑 이야기가 쉽게 했을 거예요. 와 이거 대학교예요? 대학. 네. 근데 학생 수가 별로 안 되긴 하네요. 아 제가 조기 졸업이어가지고요. 이런 그죠? 저를 상담하셔야 되는데 왜 상담 받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조기 졸업까지 하셨는데 왜 선생님이 안 됐죠? 임용을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그 시기에 왜 안 됐을까를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냥 해야 되니까 했던 공부인 것 같아요. 딴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또 돌아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보기에도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보면 이러니까 못 내세우겠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겨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초중고는 원래 나오는 그 텐션이 있어요. 자기가 즐거운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돈을 벌는 상황이 시작되고 내 공부의 목표 자체가 나 스스로의 성공이나 자아 실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갑자기 훅 꺾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거는 자아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존재 이유가 해가 되지 않는 존재여야 된다가 첫 번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임용은 3년 하면 내 자아가 어떻건 말고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성적 내는 사람이면 또 할 수 있어요. 그거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대학교는 2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성과가 2주 만에 나온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성과가 나면 삶을 살다가 그리고 내 자아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동력 성격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임용이란 걸 만났는데 장기적으로 내가 성과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방법을 몰랐던 거고 그것만 알았으면 내가 자아가 없어서 할 수 있었다니까. 자아가 있었다면 오히려 내가 꼭 해야 돼 하니까 2, 3년 후에 도전해서 됐을 거예요. 근데 둘 다 부주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그러다 보니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의 역할은 가정을 잘 돌보고 애를 잘 키우는 거다라고 되돌리니까 나 자아가 더 작아지죠. 삶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보내는 건데 목적 없이 계획 없이 흘려도 사라진다. 근데 그게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잘못하셨습니다. 직업이 아니라 직장을 직업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이게 직이에요. 직. 업은 그래서 내가 어떤 업을 하냐. 장은 어디에서 하냐. 근데 어디에서 때문에 업을 정해버려요. 나는 업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에 국한되다 보니까 직업은 부수적이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요. 사람이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요? 언제 행복하셨어요? 내가 너무 과거로 가나요? 그냥 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 그게 직업적인 보람이에요. 엄마도 직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람인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는 요소는 시간과 돈이에요. 시간적인 기준과 돈적인 기준이 제어가 가능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시간과 돈을 제어할 수 있는 포인트는 직업밖에 없어요. 지금 늦바람 부심하라 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이때 내가 보상을 찾겠다고 행복을 찾겠다고 즐거움을 찾겠다고 다른 어딘가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깊어지면 거기다가 자꾸 보람을 찾다 보면 가정이 멀어지고 자기 자아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쾌락만 챙기는 나 자신이 5년 후에 나타나요. 아, 잘왔네 그지? 진짜 와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직업을 부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내 목표를 잡을 때는 업을 1순위로 하셔서 업에 대한 보람과 보상. 그러니까 언제 행복하냐? 업에 대해서 보람과 보상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보상이라는 거는 일정 관리 이런 걸 잘해가지고 공정처럼 업무를 잘 처리해요. 공경에 빠져있던 친구가 선생님 덕분에 나 이렇게 잘 됐어요 하면서 몇 년을 찾아오고 보람 있잖아.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연봉도 오르고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게 보상이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상과 보람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될 때 행복을 느끼는데 못 느껴지니까 부수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목표를 설정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자각하셔야 돼요. 자각한 상태에서 내가 업을 바꿀지 장을 바꿀지 아니면 여기서 보상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든지 보람에 대한 기준을 내가 언제 느꼈는지를 피드백하세요. 내가 뭘 피드백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감정 피드백 하는데 감정 피드백이 어쨌단 거지? 기분 나빴는데 어쨌단 거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일에 대한 보람과 보람을 찾으시고 직장에서의, 직업으로서의, 그리고 엄마로서의,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설정할 때 뭘 개선해야 될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아가 저절로 찾아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민지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듬어주고 그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점인 기상을 활용해서 체력적인 활동과 민지님을 보살펴주는 활동 두 개를 넣었어요.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바로 서게끔 해주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끔 해주세요. 내가 뭐 한 발 나가는데 용기가 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말투의 특징입니다. 1,000만 원 벌겠다는 거네요. 네. 이거는 있는데 뭘 해야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요새는 내가 잘하잖아요. 잘하면은 1인 미드실에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나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나를 알리기는 쉽고 내 능력을 알린다는 건 돈 벌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되게 어려운 도전 같죠? 이것도 되게 너무 쉬워요. 고민하면서 썼어요. 내 자아를 파악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알아서 돈이 쌓입니다. 제가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팁은 드릴 수 있어요. 아까 그 지금 대단하다 느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엄마인데 대단한 사람. 처음에 새벽 기상을 하게 된 게 아까 그 카페였어요. 이끌어 가시는 분. 1,000만 넘게 벌겠네.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페르소나가 맞잖아요. 지금 자존 낮은 나인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높은 민지혜님을 만드시고요. 그러면 5년이 아니라 3년 남아요. 뭐 대단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좀 알리려고 하고 커뮤니티화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성공을 해야 과거가 예뻐 보이고 스토리가 된다. 그 말은 내가 성공하지 못한 나니까 자존감이 나죠. 그럼 꽃이 펴야만 그 식물입니까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꽃이 필 수 있을까요? 꽃이 안 폈다고 그 식물 아니에요? 안 필 수도 있지. 근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민지님이 뭐 어떤 건 1,000만 원 달성 못한다고 민지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 사랑하는 내 과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래로 갈 힘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플래너나 다이어리나 아니면 이런 라인노트에 적으세요. 그게 브런치나 블로그 글이 되면 홍은실이 됩니다. 안 되면 찾아오세요. 우리가 강사 만들어줄게요. 질문 있나요? 아까 그럼 그 도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도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도전의 뜻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실패하면 정말 크게 망가질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는 걸 도전이라고 해요. 시도라고 쓰셔야 돼요. 그냥 블로그 하다가 안 된다고 뭐가 인생이 바뀌나 안 바뀌잖아요. 그건 도전 아니에요. 그냥 리추얼에 의해서 하나씩 추가하는 활동일 뿐입니다. 그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저는 원래 제가 이걸 신청했던 거는 네. 뭘 해야 될지 근데 그게 뭐냐? 저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걸 자문자답을 하셔야 되고 자꾸 단계를 많이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나 교사 될 거 아니었는데 반복될 겁니다. 근데 이미 저거 줬는데 방금 홍은실. 그게 1차 희망이 돼야 돼요. 지금에 있는 장에서의 업을 찾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유리 천정이 존재합니다. 근데 천정이 굉장히 낮아요. 깨부술 수가 없어요. 업인데 지금 장을 부정하고 계신 거고, 업은 지금 엄마로서의 업, 가장을 충실하게 하는 업, 플러스 돈을 벌 수 있는 업. 그건 리추얼로 충분히 만들어진다. 장은 장으로 끝내라. 결론은 동일해 보이지만 행위 자체에 대한 의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거 어땠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오랜만에 네? 민지님을 위해서 지금 말선 팀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위트를 하면서 저를 되게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록을 했거든요. 원래 기록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대학교 이후에는 안 했죠. 제 시간이 없으니까 기록할 게 없었고 이제 위트 하면서 내 자신을 찾고 싶다까지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민지님이 처음에는 약간 네. 동태 눈이었어요. 지금은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닦은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장래 희망을 찾고 싶었던 게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장래 희망을 찾을 게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거가 먼저라는 걸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까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나를 좀 봤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장래 희망이 그냥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하다 이만큼 직업 가지고 있고 돈 얼마 벌고, 근데 지금은 그게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면 바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장학생입니다. A뿔 바로 이렇게. 오늘도 네. 일단 조금 아쉬워요. 다음 만남이 기대되니까 다음번에 본사에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작년에 내 안위를 위해서 크게는 4억까지 접으려고 했던 내 자신이 정말로 이제부터 전개하는 내 판단은 거기에 연관된 뭔가 인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기로 했던 걸 잘한 것 같고, 민지혜님께서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아니면 스스로 의해서 하실 분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타이밍 좋게 만남을 통해서 성장할 모습이 기대돼서 너무 좋았지.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작은 힌트 소리가 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타고나지 않고는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여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건 시간적 여유야. 네. 시간적 여유를 만들려면 플래너를 쓰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나다운 삶을 위해서라는 목적과 함께 플래너를 부지런하게 쓴다면 누구나 자기 자아를 찾아갈 수 있다. 말씀 365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겁니다. 성장을 돕고 성장이 중심 코어 밸류가 된 팀이고요.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으면 언젠간 우리를 만나게 될 거고, 우리가 해왔던 행위들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위트하겠습니다. 플래너 사서 써보겠습니다 하는 용기 조금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더 성장해서 더 가치 있는 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